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2부 시작합니다. 누구나 의지와 무관하게 고통을 겪게 마련이지만 그것의 의미를 선택하는 건 자신이다. 어떤 패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다. 많은 사람이 선천적으로 불리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체념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다.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각자의 상황을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 어떻게는 필요 없어. 우리는 이미 매일 어디에 신경을 쓸지 선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신경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만 하면 변할 수 있다. 단순하지만 쉽지는 않다. 부작용도 따른다. 기존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왔는데 뒤늦게 가치관과 기준과 행동을 모조리 바꾸려 하면 길을 잃은 느낌이 들고 망했다는 느낌도 든다. 또한 살면서 그동안 지켜온 가치관을 중심으로 맺어온 수많은 관계가 눈앞에서 산산조각 날 것이다. 고통스럽겠지만 그게 다 신경을 훨씬 더 중요하고 힘을 쏟을 가치가 있는 일로 돌릴 경우에 필연적으로 생긴다. 6장. 넌 틀렸어. 물론 나도 틀렸고. 확실한 건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하나뿐. 성장은 끝없는 반복 과정이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 틀린 것에서 옳은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덜 틀린 것으로 나아가며 이 과정이 반복된다. 끊임없이 진리와 완성을 향해 나아가지만 실제로 거기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정설이나 이념 따위는 없으며 경험을 통해 각자 옳은 것을 찾아갈 뿐이고 경험을 통해 얻는 것조차도 어느 정도는 틀린 것이다. 확신은 성장의 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한 가치관이 필연적으로 불완전하다는 점을 받아들여야만 성장할 수 있다. 확실성을 추구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매 순간 거짓말을 생각해내는 사람들. 인간의 뇌는 의미를 산출하는 기계다. 우리가 의미라고 이해하는 건 우리 뇌가 2개 이상의 경험을 엮음으로써 생겨난다. 경험은 예외 없이 마음속에서 연상과 연결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뇌는 불완전하고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순간 그 의미에 집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치 가운데 대부분이 세상을 대표하지 못하는 사건의 소산이거나 완전히 왜곡된 과거의 결과물이다.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라는 엉터리 충고. 제 아무리 정직하고 선하다고 해도 사람은 늘 자신과 타인을 속이며 산다. 그건 다름 아닌 우리 두뇌가 정확성이 아니라 효율성 위주로 기능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기억은 믿을 수가 없다. 게다가 우리의 두뇌는 지독하게 편향된 방식으로 작동한다. 왜냐하면 두뇌는 언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믿음과 경험에 바탕을 두고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고 새로운 정보는 모두 일단 기존 가치와 결론에 무게를 두고 저울질하므로 그 결과 두뇌는 우리가 그 순간에 참으로 여기는 방향에 치우치기 때문이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 이미 참으로 받아들인 것과 완전히 어긋날 때 우리 마음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 기억을 만들어내곤 한다. 현재의 경험을 상상을 통해 만든 과거와 짜 맞추어서 이미 확립된 의미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란 항상 틀리기 마련이라면 자신의 믿음과 가정을 꼼꼼히 따져가며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 발전하기 위한 논리적인 방법이다. 그릇된 가치를 맹신한 나머지 스토커가 된 여자. 아기는 절대 자신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악하다고 생각한다. 확신은 닿을 수 없는 목표일 뿐 아니라 확신을 추구하다 보면 대개는 불안이 더 커지고 심각해진다. 자신도 모르게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으려 하는 건 이런 불안과 깊은 절망의 순간이다. 이럴 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사기를 좀 치거나 폭력을 사용하여 원하는 것을 얻을 자격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믿게 된다. 이 또한 역효과 법칙에 해당하므로 확신하려 하면 할수록 더 불확실하고 불안해지게 된다. 그런데 그 반대 역시 참이다. 불확실성과 무지를 받아들일수록 자기가 뭘 모른다는 사실을 더욱 개의치 않게 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먼저 여태까지의 행동과 믿음이 잘못되고 비효율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흔쾌히 받아들여야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인생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그걸 더 나은 것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현재의 가치관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심혈을 기울여 현재의 가치관을 분석하고 그 안에 있는 오류와 편견을 들춰내고 그것이 왜 세상과 조화되지 않는지 밝혀야 한다. 무지가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걸 인정해야 한다. 나에 대한 확신이란 얼마나 위험한가.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일수록 격하게 피하려 한다. 사람들이 성공을 겁내는 이유는 실패를 겁내는 이유와 정확히 일치한다.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을 뒤흔들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간다. 그걸 지키고 정당화하고 고집하며 살아간다. 불합리하게도 기존 지식과 믿음에 크게 좌우된다. 먼저 자신을 보는 관점과 자신에 관한 믿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회피와 불안을 극복할 수 없고 변할 수 없다. 정체성에 대해 확신하기보다 끊임없이 노력하여 깨닫고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지 않고 타인의 생각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매일 덜 틀린 사람으로 거듭나는 법.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자기 생각과 믿음을 의심해보는 것 정말 익히기 힘든 기술이지만 할 수 있다. 당신의 삶을 조금은 불확실하게 만들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1. 내가 틀렸다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뜻이다. 그게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2. 내가 틀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다른 가치를 반드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삶을 의미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 우리를 등신처럼 행동하게 몰아가는 핵심 문제에 닿으려면 진실을 캐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 게 필수다. 3.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 현재의 문제가 어떻게 바뀔까? 다른 사람들이 늘 옳은 건 아니지만 당신과 세상이 대결하는 느낌이 든다면 실제로는 당신과 당신 자신이 대결하는 게 현실일 가능성이 크다. 7장. 실패했다고 괴로워하지 마. 잃을 게 없어서 두려운 게 없었다. 실패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돈은 많이 벌어도 불행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다. 뭔가 대단한 것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세운 계획을 밀고 나가지 않는 것이 바로 실패다. 피카소가 3만 장의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이유. 수많은 작은 실패가 모여 발전을 이룬다. 성공의 크기는 얼마나 많이 실패하느냐에 달려있다. 아이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걷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체계는 스스로 무언가를 하다가 망치는 것이나 새롭거나 정해지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고 대중매체는 성공담을 끊임없이 내보내지만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수천 시간의 단조로운 연습과 지루함은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엉터리 가치를 선택하게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시점이 되면 실패를 두려워하게 된다. 그렇지만 어떤 분야에서 진짜로 성공하려면 실패를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실패하지 않겠다는 건 성공하지 않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과정을 지향하는 것이 더 나은 가치다. 단순하고 소박하며 끝이 없는 꾸밈 없는 표현이 피카소가 택한 가치였다. 그가 냅킨에 휘갈겨 그린 그림조차 가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견딜 수 있는 고통을 선택하라. 그리고 견디라. 사람들은 고통이나 분노나 슬픔을 느끼면 만사를 제쳐두고 그런 느낌을 마비시키는데 몰두한다. 목표는 얼른 좋은 기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물질적인 수단을 동원하거나 자신을 속이거나 엉터리 가치관으로 돌아가면서까지 그렇게 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자신이 선택한 고통을 견디는 법이다. 새로운 가치관을 선택한다는 권리는 새로운 고통을 자신의 삶에 들여오는 것이다. 그 고통을 즐기고 음미하라. 그리고 고통스러워도 당신이 선택한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라. 삶이 무지와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고백. 많은 사람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을 때 오히려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낸다. 공포와 불안과 슬픔이라는 고통은 정신 건강에 해롭기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 성장에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고통을 부정하는 것은 곧 자신의 잠재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정신력, 자존감, 공감 능력이 강해져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법. 뭐라도 해.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하면 답을 얻게 된다. 행동은 동기의 결과일 뿐 아니라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자극으로 동기가 생기고 동기는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무한 반복을 하므로 행동이 자극이 되어 동기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다. 동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이든 하라. 모든 결과가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성공의 기준은 그저 행동하는 것이며 자극은 전제 조건이 아니라 보상이다. 자유롭게 실패하고 실패는 또다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뭐라도 해 올리는 우물쭈물하는 버릇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8장. 거절은 인생의 기술이야. 모든 걸 버리고 떠난 여행에서 깨달은 것. 완전한 자유 그 자체는 아무 의미도 없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의미 있고 중요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수많은 선택지들을 거부하여 자유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다. 한 가지를 선택해 몰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무절제한 행동이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서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조장한 기만 문화에서 부정적인 측면은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서구 사람들은 호감 가는 사람이 되려면 때로는 상대에 따라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바꿀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러시아 사람들의 지나치게 보이는 솔직함에서 나오는 직설적인 표현에 익숙해지자 서구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을 거부할지 선택하라. 그것이 너다. 긍정주의와 소비주의 문화가 얼리 퍼짐에 따라 수용과 긍정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믿음을 주입받아왔다. 이것이 이른바 긍정적 사고의 기본이다. 하지만 거절해야 할 건 거절해야 한다. 거절을 피하는 행위는 단기적인 쾌락은 있지만 장기적인 방황을 선사할 뿐이다. 수준 높은 의미와 즐거움에 닿으려면 하나의 관계, 기술, 직업에 수십 년을 바쳐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머지 선택지를 거부해야 한다. 무엇을 거부했느냐가 우리를 규정한다.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으면 정체성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불건전한 이유. 인류 역사에서 낭만적 사랑이 지금처럼 찬양받은 적이 없다. 문제는 낭만적 사랑이 마약과 비슷하다는 점이다. 불건전한 사랑을 하는 이들은 감정을 통해 서로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려 상대를 탈출구로 여긴다. 건전한 사랑을 하는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처리하며 서로 격려한다. 불건전하거나 치명적인 관계를 맺는 이들은 하나같이 책임감이 희박하며 거절을 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다. 건전하고 다정한 관계를 맺는 이들은 각자와 각자의 가치관에 명확한 경계를 두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서로 거절하고 거절을 받아들인다. 당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불건전한 관계의 특징은 두 사람이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 상대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건전한 관계의 특징은 두 사람이 상대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경계를 지킨다고 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무감이나 허세 때문이 아니라 오직 도움을 주고받기를 선택했을 때만 그래야 한다. 자기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상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피해자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고 구원자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한 책임지기를 관두는 것이다. 건전한 관계란 상대가 신경 쓰는 모든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어디에 신경을 쓰는지와 무관하게 상대에게 신경 쓰는 것이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선의의 거짓말. 관계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자신과 상대를 늘 만족시키는 거라면 결국에는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의 관계가 무너져 내린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다지고 친밀감을 높이는 데는 갈등과 같은 고통이 필수다. 신뢰가 관계에서 중요한 이유는 신뢰 없는 관계는 사실상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진다. 이럴 때는 신뢰를 회복하든지 아니면 헤어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신뢰를 깬 사람이 자신의 어떤 가치관 때문에 불화가 생겼는지를 인정하고 실토한 다음 오랫동안 일관되게 나아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더 필요한 기술. 현대 소비 문화는 더 많은 걸 원하게 만들지만 더 많은 게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적으면 적을수록 더 행복을 느낀다. 기회와 선택지가 지나치게 많을 때 우리는 선택의 역설에 시달리게 된다. 폭넓은 경험을 추구하면 새로운 사람이나 사물, 새로운 사건을 하나씩 접할 때마다 얻는 것이 줄어든다. 몰입 안에 자유와 해방이 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선택해 집중하고 온갖 대안을 거부함으로써 더 많은 기회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몰입할 때 자유로운 까닭은 더는 사소하고 하찮은 일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고 중요한 일에 집중해 정신을 가다듬는 것이 건강과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몰입하면 결정을 내리기 쉬워지고 좋은 것을 놓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충분히 좋다는 것을 안다면 마냥 더 좋은 것을 쫓아다니느라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다. 이처럼 대안을 거부할 때 자유를 얻는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와 자신이 선택한 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거부하고 깊이 없이 폭넓은 경험만을 추구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9장. 결국 우린 다 죽어. 인생 최악의 순간에 찾아온 깨달음. 죽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므로 죽음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하기조차 꺼리며 때로는 인정하지 않기까지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죽음은 인생의 의미가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빛이다. 죽음이 없다면 모든 걸 하찮게 느낄 서이며 모든 경험을 제멋대로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기준과 가치가 무의미해질 것이다. 죽음이 남긴 질문,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는 것만큼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게 하는 것은 없다. 자아를 광대한 무로 풀어 해치는 열반이라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자신을 저 세상으로 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과 같다. 자신이 결국 소멸하리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행위가 더럽고 피상적인 엉터리 가치를 삶에서 완전히 없애고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묻도록 하기 때문이다. 죽음을 마음 편히 받아들이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로 여기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걸 넘어서는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통제할 수 있고 혼란한 이 세계에 적합한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다. 너 자신보다 대단한 것에 신경 써라. 자신이 거대한 영혼의 일부임을 자신의 삶이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생성의 일부를 이루는 과정일 뿐임을 받아들여라. 허세의 중력은 모든 주의를 자아 쪽으로 끌어당긴다. 그 결과 자신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고 자신이 세상의 모든 부당함을 몸소 겪고 있는 사람이며 자신이 어떤 누구보다도 위대해질 바로 그 사람이라고 느끼게 된다. 허세는 매혹적이지만 우리를 고립시킨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주목받는 것과 성공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취급하지만 둘은 다르다. 당신은 이미 대단하다. 당신이 대단한 건 끝없는 혼란과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도 어디에 신경을 쓰고 어디에 신경을 끌지를 계속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둠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삶이 밝아지고 세상이 고요해지며 어떤 것에든 무의식적으로 저항하는 습관이 줄어든다. 신경 끄기에 3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1. 신경 끄기는 무심함이 아니다. 목표에 따른 고난에 대한 무심함이다. 이 고난에 신경 쓰지 않으려면 그보다 중요한 무언가에 신경을 써야 한다. 3.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항상 신경 쓸 무언가를 선택한다. 인간은 본성상 과도하게 신경을 쓰게 돼 있다. 나이가 들어 경험이 쌓여가면서 신경 쓰는 것이 줄어가는데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위해 남겨놓아야 한다. 가족이 중요한 것과 내가 즐기는 것을 찾고 건강이 최고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좋은 가치는 무엇이고 나쁜 가치는 무엇인가? 좋은 가치는 1. 현실에 바탕을 두고 2. 사회에 이로우며 3. 직접 통제할 수 있다. 나쁜 가치는 1. 미신적이고 2. 사회에 해로우며 3. 직접 통제할 수 없다.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중요하다. 우리는 대체로 평범한 사람인데 세간의 이목을 끄는 건 전부 극단적인 것들이다. 인터넷,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수백 개의 TV 채널 등에서 접하는 것들은 0.1%에 속하는 극히 예외적인 것들 뿐이다. 이런 것들을 가치로 둔다면 우리는 직접 통제할 수 없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 일상이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일상이다.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우리 대부분이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행복으로 가는 길에는 똥 덩어리와 치욕이 널려 있다. 이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으면 행복은 어림도 없다. 이런 것들을 쓱 옆으로 밀쳐내면 안 된다. 신경 써서 치워버리고 없애버려야 한다. 여기에서 신경 끄기의 기술이 들어간다.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많은 책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그 감정을 가만히 바라보라고 말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해보면 수그러들면서 감정의 근원이 외부가 아닌 내부라고 말하고 있지만 작가는 부정적인 감정은 당연한 것이고 필수 요소라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무한 긍정으로 인생을 낙천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삶과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다. 또 다른 신경 끄기의 기술이 하나 더 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다. 내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책임인 상황이 즐비하다. 문제는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문제를 해치며 앞으로 나아갈 책임과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할 책임은 언제나 자신에게 있다.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이런 신경 끄기의 기술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가? 정답은 그냥 하는 것이다. 그냥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있다. 행동은 간단하지만 행동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규정한 현실이 깨질 때의 감정이 힘든 것이다. 이것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이 고통을 견디는 것에 신경 써야 한다. 고통스러워도 내가 선택한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신경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할 수 없다. 고통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 또한 무엇이든 아무거나 하는 것이다. 자극을 받아 동기를 얻고 행동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 하는 행동이 자극이 되고 동기가 되어 그렇게 꺼리는 일을 하게 해줄 것이다. 여기까지 신경 끄기의 기술 2부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